자, 여러분, 제가 측정 중이라서 좀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이제 마지막 유전 파트 설명하고요. 그 사람 유전병 전까지 설명하고, 강의는 마치고요. 그 다음에 수업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3번. 사람의 유전이에요. 일단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우리 유전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전 용어는 첫 번째 1번 알아야 될 게 순종이 있고요, 잡종이 있습니다. 순종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제 호모라고 해요. 잡종을 헤테로라고 합니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말 그대로 동형이에요, 동형. 그러니까 이거 잡종을 이형이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유전자형을 이제 많이 비교하는데, 유전자형이 이 동일하면은 우리가 순종이라 하고요. 유전자형이 이제 다르면은 우리가 잡종 이형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이제 유전자라는 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이 유전자라는 거는 결국에는 상동 염색체의 동일 부분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특정 A 유전자를 할게요. A 유전자가 있는데, 이 A 유전자의 우성을 라지 A라 표현할 거고, 열성 유전자형을 스몰 A라 표현할 거예요. 그랬을 때 동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개를 그리면 같은 위치에 딱 표시되겠죠. 그래서 라지 A, 라지 A, 그러니까 라지 A, 라지 A가 같이 나오는 거, 또는 스몰 A, 스몰 A도 동형이 됩니다. 같은 모양이니까 유전자형이. 근데 이 형은, 즉 잡종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지 A가 있으면 스몰 A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지 A, 스몰 A, 이 형태를 우리가 잡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형질이에요. 형질은 생물이 가진 고유한 형태 또는 성질을 우리는 형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쌍꺼풀이 있고 외꺼풀이 있겠죠. 맞나요? 이런 거. 그랬을 때 이제 요렇게 두 개 딱 돼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립형질이라고 해요. 대립형질. 요런 걸 형질하는데 이걸 대립형질이라 합니다. 즉 서로 대립 관계에 있는 형질을 우리가 대립 형질을 하는데, 얘는 어디에서 보이냐면 유전자형에서 보입니다. 유전자형에서 요게 나타나요. 그 다음 세 번째, 우성과 열성을 볼게요. 우성은 일반적으로 이제 대문자, 그러니까 유전자형일 때 대문자로 표현하고, 열성은 소문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우열하다 이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정의하냐면, 잡종 유전자형에서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거 있죠. 으로 나타내어지는 형질을 우리가 우성형질이라고 합니다. 우성이. 즉 라지 A하고 스몰 A가 있을 때, 얘가 쌍꺼풀이고 얘가 외꺼풀이면 쌍꺼풀이 우성 유전자거든요. 그래서 쌍꺼풀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 형질의 요 유전자가 나타나는 형질이 우리 실제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잡종일 때. 알겠죠? 요게 우성입니다.
네 번째, 표현형과 유전자형이. 그러면 아까 말했던 표현형과 유전자형이 결국 뭐냐라고 하면, 표현형은 겉으로 보이는 형질이에요. 겉으로. 알겠죠? 그리고 유전자형은 실제 유전자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라지 A, 라지 A, 스몰 a 요런 거는 결국 이제 그 우성에 의해서 잡종 유전자형에서 표현형을 보이는 게 우성이니까 결국 얘네들은 형질이 요게 나타나거든요. 요런 것들이 이게 표현형으로 나타나요. 근데 유전자형이 스몰 a라고 하면 이 스몰 a가 의미하는 유전자형이 이렇게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요게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추가로 알아야 될 게 이제 멘델의 법칙이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는데 다 까먹었을 거니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멘델의 법칙. 첫 번째가 우열의 법칙이에요. 우열의 법칙은 순종 대립 형질을 교배했을 때 당연히 잡종이 나올 건데, 이 잡종의 표현형이 뭐다? 우성이다. 우성의 표현형이다 라는 게 우열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페어런츠 세대에서 라지 A하고 스몰 A가 교배를 하면 얘가 EN 상태잖아요. 그러면 체세포가 생체세포로 바뀌어야겠죠. 그랬을 때 얘가 이제 감소분을 하면 이 상동이 이렇게 있다가 라지 A 있으니까 얘가 EN 상태니까 얘를 이렇게 쪼개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한쪽으로,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니까 결국 얘가 줄 수 있는 거는 A형 밖에 없고요. A 유전자, 얘는 스몰 A 유전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태어날 수 있는 애는 라지 A, 스몰 A 밖에 안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상동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거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거도 그림을 그리면 이게 스몰 A 상태 EN이었는데 이게 N으로 바뀌어서 들어가야 되니까, 왜냐면 N으로 바뀌어야지만 얘가 다시 EN이 되겠죠. N이 들어오고 N이 들어와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A밖에 안 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요 형질에서 나타나는 라지 A의 어떠한 표현형이 나타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지 A라 표현한 거는 이걸 보고 라지 A라 표현한 거, 이 형질이 라지 A라고, 알겠죠? 두 번째, 분리의 법칙입니다. 분리의 법칙은 F1 세대, 그러니까 여기 요 세대를 딸 세대라고 해서 F1이 나거든요. 그래서 F1 세대를 자가교배합니다. 요때 F1은 잡종을 가진 잡종 F1 세대를 자가교배하면 결국 유전자가 서로 나누어져서 들어가죠. 나누어져서 이제 조합이 되는데, 이때 표현형을 보게 되면 우성형질의 표현형과 열성형질의 표현형이 항상 3대 1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보면 피에어너치 세대에서 라지 A하고 스몰 A 결합하면 뭐가 나왔죠? 라지 A, 스몰 A가 나왔어요. 얘랑 같은 유전자형을 자가교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제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리면 라지 A, 스몰 A 이렇게 됐잖아요. 얘가 EN 상태니까 얘를 요렇게 해서 N으로 나누면 얘가 줄 수 있는 유전자형은 라지 A 또는 스몰 A예요.
반대로 이쪽에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잠시만요. 왜 복사가 안 돼? 잠시만요. 왜 이래? 왜 이러지? 그려야 되나? 충격적이긴 한데. 원래 꾹 누르면 됐잖아요, 맞죠? 아씨, 탭이 바뀌고 나서 이상해졌어. 설정이 바뀌었나봐요. 라지 A, 스몰 A가 있으면 얘가 2N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N으로 나눠져서 들어가야 되니까 얘 하나 이렇게 들어가죠. 양쪽 마찬가지니까 라지 A 또는 스몰 A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얘를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얘를 파란색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조합이 되는 거예요.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가 되니까 결국 조합이 어떻게 돼요? 라지 A, 라지 A,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우열이 보시면 3대 1로 나타나는 거예요. 유전자형을 보게 되면 라지 A, 라지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가 몇 대 몇? 1대 2대 1을 가집니다. 알겠죠? 이렇게 나타나는 거.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독립의 법칙입니다. 제가 본 강의에서는 연관을 가르쳤는데 연관을 뭐 알려주긴 할게요. 알려주긴 하고 연관까지 해서 끊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유전을 다시 한번 끊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할게요. 여기 적으면 되겠네요. 세 번째. 독립의 법칙. 자, 독립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독립을 할 때 가정을 까는데 이 가정이에요. 가정을 까는데 if 각각의 유전자는 각각의 염색체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존재한다는 거죠. 따로.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거니까. 라지가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거는 각각 따로 있죠. 요거 상동, 요거 상동이니까 요때는 독립이 돼 있다라고 해요. 독립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이 그렸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A가 갈 때 B가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요렇게 한 쌍이죠. 염색체만 나눠지니까 요렇게 돼 있는 걸 우리가 연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튼 일단 우리는 독립을 배우니까 결국 이랬을 때 이제 보면 F1, 그러니까 우린 요거 지금 요거 보는 거 요거. 그러니까 F1 세대에서 만약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되고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이제 결합을 한대요. 그랬을 때 얘도 2N이고 얘도 2N 각각의 상동이잖아요. 지금 그림을 그리면 그림 그리기가 빡세요. 설정을 찾아봐야겠어요. 설정이 안되지. 이게 라지 있고 스몰 A가 있고 라지 B가 있고 스몰 B가 요 있는 형태예요. 알겠죠? 그랬을 때 잠시만요. 안되네. 찾아보니까 안되네요. 일단 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결국 각각 보시면 야도 2N 야도 2N 상태니까 요걸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A랑은 어떤 조합될 수 있는 게 B 그리고 A랑 스몰 B가 이렇게 조합이 될 수 있으니까 얘랑 같이 들어갈 수 있고 얘랑 또 같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조합을 다 찾아보는 거예요.
했을 때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해주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쪽도 이게 2n이고 이게 2n 상단이니까 결국 이렇겠죠. 똑같이 그려야겠죠.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다른 동물도 그럼 상동전체는 같은 위치에 있는데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2n이고 얘가 2n이니까 나눠서 들어가면 라지 a, 라지 b. 그러니까 이건 파란색으로 할게요, 여러분.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이렇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그래프를 그리면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그러면 다 그리면 귀찮아. 이게 제일 귀찮아요, 세상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적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빡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위해서 해주긴 하지만 귀찮아요, 저도. 근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니까. 요거죠. 그랬을 때 동그라미 세볼게요. 전체 다 우성인 거. 전체 다 우성인 거는 표현하면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전체 다 이거고 이거인 거, 무조건 이게 돼 있는 거 하고, 이제 세모 요거 A만 우성인 거, A만 우성, 요게 A만 우성이고 요거는 요거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요거 B만 우성인 거, 그러니까 요거는 스몰 a, 스몰 a, 요걸 라지 b, 이렇게 B만 우성인 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한 거. 그래서 얘가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인데, 얘를 이제 해보면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지금. 9대 3대 3대 1이잖아요. 근데 얘를 A만 모으면, 그러니까 A가 우성이고 요거랑 모으면 얘랑 얘가 들어가서 12, 그 얘랑 얘가 들어가서 몇 대 몇이에요? 4죠. 그러니까 3대 1로 분리의 법칙이 그대로 성립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B만 우성이고 안 뗀 거 빼면 얘랑 얘가 들어가고 얘랑 얘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얘가 마찬가지 12대 4니까 얘도 3대 1로 분리 법칙이 그대로 성립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독립은 각각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독립적이면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영향을 안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지 A가 들어가면 라지 A, B가 들어가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연관은 그게 되지만. 알겠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그럼 만약에 하나만 더 해보면, 예를 들어서 추가로 라지 A, 스몰 A하고 스몰 B, 스몰 B하고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눠서 얘가 2n이고 얘가 2n이니까 얘는 A 또는 스몰 A를 줄 거고 얘는 스몰 B를 주잖아요. 그러면 조합될 수 있는 염색체 수, 그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B하고 스몰 A, 스몰 B밖에 없어요. 이해되죠? 각각 따로니까. 독립일 때는 얘는 이렇게 나눠서 2n이고 2n일 때 얘는 라지 A 또는 스몰 A고 라지 B 또는 스몰 B니까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잖아요. 그랬을 때 나오는 이제 수를 세보면 라지 A, 라지 스몰 B, 스몰 A, 스몰 B 하고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를 하면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A, 라지 A, 스몰 B, 스몰 B, 스몰 A, 라지 A,
아 빡세네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스몰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잖아요. 뺐을 때 요거의 경우의 수도 몇 대 몇이 나온다? 그래서 해보면 이것만 있는 거, 그러니까 둘 다 우성인 거, A만 우성인 거, B만 우성인 거, 둘 다 열성인 거, 요걸 해보면 개수 세어보면 3대 3대 1대 1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알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연관이 돼 있으면 어떡하냐 볼게요. 연관의 두 종만 좀 볼 건데, 상인 연관하고 상반 연관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은 뭐냐면 라지 A가 가면 라지 B가 와야 된다, 이 형태야.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거예요. 스몰 A가 스몰 B 이건데 뭐냐면 염색체가 이렇게 있으면 라지 A하고 스몰 A는 이렇게 딱 같은 위치겠죠. 근데 라지 B가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유전자를 가지면 얘가 줄 수 있는, 이제 얘가 2N 상태니까 얘를 N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유전자형이 라지 A, 라지 B하고 스몰 A, 스몰 B밖에 없겠죠. 요거랑. 그럼 상반이 있는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상반은 뭐냐면 이거는 그 교육과정 밖의 내용이라서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반대로. 그림을 그리면 라지 A가 있고 스몰 A가 있으면 반대편에는 이게 스몰 B가 있고 라지 B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얘도 2N 상태니까 얘는 N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감소분에서 N을 바꾸면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형태밖에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제가 이제 바로 이어서 할 건데 정리하시고 이제 사람의 유전을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좀 쉬었다가 하세요. 자, 사람의 유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은 일단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예요. 첫 번째는 한 세대가 길게 살죠. 길게 살고요. 그 다음 자손수가 어때요? 외동도 많잖아요, 맞죠? 근데 자손수가 동물에 비해서 매우 작죠. 매우 적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자유로운 교배가 안 되죠. 하면 안 되니까, 맞죠? 그 다음에 대리 평질이 어때요? 뚜렷하지 못해요. 뚜렷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의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 거고, 형질이 복잡해요. 복잡하고 유전자 수가 많아요.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그럼 이걸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가 가계도 분석이에요. 두 번째가 어떤 이제 유전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서 일반화시키는 방법, 귀납적 방법이죠. 그 다음에 쌍둥이 분석. 쌍둥이 분석으로는 알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게 유전자 때문인가 환경 때문인가를 좀 나눌 수 있어요. 일란성 강은 일란성, 맞죠? 그렇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핵형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그 핵형은 잘 모르겠는데, 핵상은 우리가 상동이지 아니지잖아요. 핵형은 염색체 모양이에요. 이걸 보고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DNA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DNA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시 볼 거는 당연히 얘겠죠. 알겠죠? 얘를 위주로 볼 거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시작을 해볼 건데, 두 번째가 됐으니까 세 번째, 사람의 유전 구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유전자가 대충 대표적인 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가 특정 형질과 관련된 유전자 수를 가지고 얘기해요. 그래서 단일 인자 유전이 있고 다인자 유전이 있습니다. 단일 인자는 하나의 형질에 극소수의 유전자만 관련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2개나 또는 한 3개 정도. 그랬을 때 이게 결국 한 염색체에 있습니다. 한 염색체. 한 염색체에 있어요. 그리고 다인자는 여러 염색체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의 위치에 상염색체 유전이 있고, 성염색체 유전이 있는데, 상염색, 그러니까 유전자 위치에 대해서 많이 보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별에 관련이 없습니다. 성별에 관련이 없고, 얘는 성별에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성염색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풀 거예요. 얘가 제일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반성유전과 한성유전 나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는 한성유전 배웠거든요. 한성유전은 뭐냐면 어떤 유전자가 Y 염색체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성유전은 특정 유전 형질이 X에 있는 게 반성유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성유전을 다룰 겁니다. 계속 한성유전 안 다룬다 봅니다. 99.9% 확률로 반성만 다룹니다. 자, 그래서 상염색 유전부터 볼게요.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여기는 문제가 어려운 거지. 상염색체 유전. 상염색 유전은 대립 유전과 복대립 유전을 나눌 수 있어요. 그 대립 유전은 그러니까 다인자 아니고 단일 인자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보는 거는 단일 인자 중에 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볼 거는. 그래서 대립 유전은 우성이 1개고 열성이 1개예요. 그러니까 특정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가 우성 유전이 있고 열성 유전이 있는데, 중학교 때는 열성에만 이제 유전병이 나타난다 배웠는데 아니에요. 우성에도 유전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될 게, 특정 중학교는 다르죠. 유전병이 열성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복대림 유전은 이제 우성이 여러 개, 그래서 열성이 한 개입니다. 뭐 이런 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잘 보면 되는데, 뭐 어떤 이제 복대미니까 유전병이 한 개 한 개가 아니란 거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A가 있으면은 A가 무조건 우성이고 A C보단 B보다 우성이, 이런 것도 있고, 또는 어떤 게 있냐면 A, B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이제 공우성 관계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완전히 우성에 보이는 거예요. 공우성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A, B가 있으면 얘가 나타나는 거고, A, C가 있어도 얘가 나타나는 거예요. A, A가 있어도. 근데 B, C랑 B, B만 B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C, C만 와야 이렇게 나타나요. 얘는 A, C랑 A, A, 그 다음에 B, C랑 B, B, 그 다음에 C, C 있고, A, B는 완전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중간 형질이 나오거든요. 요런 거. 그러니까 요거,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거의 대표적인 게 ABOC 혈액형이죠. 맞죠? ABOC 혈액형이 이렇게 나타나죠. 맞죠?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그 측정 돌려놓는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염색체 유전에 가겠습니다. X염색체, 이제 특정 형질이 X염색체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한다 했죠? 우리가 뭐라고 한다 했죠? 반성유전. 특정 형질이 Y염색체 있으면 남자밖에 안 한다니까 한성유전이 나는데, 우리는 얘만 볼 겁니다. 얘만. 알겠죠? 얘만 볼 거다. 그래서 일단 요걸 이해를 해야 돼요. 부계, 모계라고 할게요. 그러면 아빠는 XY를 가지고 있을 거고 엄마는 XX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아들이 태어나고 딸이 태어납니다. 그랬을 때 딸은 둘 중에 아무거나 해서 X를 받고요. 여기서 X를 받죠. 그러니까 부하고 모계에서 각각 X를 한 개씩 받아요. 근데 이 아들은 아빠한테 A 받고 엄마한테 A 받으니까 이제 모계에서만 X를 받아요. 그러면 결국 반성유전을 할 때는 아들은 모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됐나요? 됐죠? 그 상태에서 이제 요거를 풀어보겠습니다. ABO식은 뭐 이거죠. ABO식 사실은 뭐 AB가 이거고 O가 이거니까 AA랑 AO는 A형, BB랑 BO는 B형. 근데 AB는 공우성 관계니까 몰라서 AB형. 그 다음에 O형은 O형. 유전자형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제 얘도 이제 우성 유전이 있고 열성 유전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봐야 됩니다. 하나씩 볼게요. 이제 자, 반성 유전 보겠습니다. 자, 반성 유전은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약속을 하나 할게요. 유전인자가 있을 때 유전인자가 있는 X 함수체를 X'이라 둘 거고, 정상 유전자를 X라 뒀을 때 우성 반성 같은 경우에는 표현형이 우성일 때 이 우성이 유전병을 가진다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우열 관계를 파악을 하면 X'이 X보다 우열 관계가 높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얘가 유전병이고 얘가 정상일 때 나타나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XX랑 XY를 제외한 X 프라임 X, 그 다음 X 프라임 X 프라임, 그 다음에 X 프라임 Y는 뭐예요? 유전병이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정상이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반성유전, 이제 열성인지 우성인지 판단을 해야 돼서 이 특징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특징 첫 번째, 어머니가 정상, 즉 어떤 유전자죠? XX라고 하면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들은 정상이에요. 무조건. 왜? 아까 말했죠? 모계로부터 X를 받아오니까 XY가 되겠죠? 근데 어머니가 유전병이다. 즉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유전병이다 라고 하면 결국 X'Y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딸은 어떻게 써요? 딸은 무조건 X'을 받죠. 그래서 딸은 유전병이 돼요. 이게 아빠한테 받든 엄마한테 받든 간에 아빠한테 무조건 X' 받을 거기 때문에 X' 또는 X' 되겠죠. 이건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정상이다, 즉 XY다 라고 하면 딸은 정상 유전자를 가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한테 받을 거니까 얘가 XX든 간에 X'X든 간에 무조건 X를 받아와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열성 반성을 볼게요. 열성 반성은 우리가 많이 봤던 겁니다. 정록생명 같은 거. 표현형이 전화가 와서 표현형이 우성입니다. 표현형이 우성일 때 이 우성이 정상인 게 열성 반성이에요. 즉 이제 위에 했던 우리 약속했던 걸 보면 X보다 X'이 열성인 거예요. 얘가 정상이고 얘가 유전병이라고 우리 약속을 했었죠.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맞죠? 이랬을 때 결국 XX, XX 프라임, XY는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반대로 얘는 X 프라임 X 프라임이랑 X 프라임 Y는 뭐예요? 유전병인 거예요. 실제로 열성 발성일 때는 여자보다 남자가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자, 이제 보면 특징이 있는데, 자, 특징은 우성 반성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전병이다. 라고 하면 X 프라임 X 프라임이고 아들은 어떻게 돼요?
아들은 유전병이겠죠. 왜냐면 엄마한테 X'을 받아올 거니까. 맞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정상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XY일 거니까 딸은 어떻게 되죠? 딸은 무조건 정상이에요. 왜? 얘가 X던 XX 프라임이던 어쨌든 이게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어머니가 유전병이다 라고 하면 X 프라임이 될 때 딸은 보인자라고 해서 이 유전병 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XX 프라임 또는 X 프라임 될 거니까 무조건 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랬을 때 결국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거는 이 가계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론적인 내용은 위에 게 다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없는데 가계도 분석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연관이랑 다 생각을 해서 중요한 건 뭐냐, TV 결국에는 첫 번째가 우열 관계를 파악해줘야 돼요.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우열 관계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성 유전인지 열성 유전인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바로 보이는 거. 이거 나오면 쉬운 거예요. 뭐냐면 우성끼리 교배하면 표현형이죠. 표현형.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표현형이니까. 표현형이 우성끼리 교배하면 열성이 가능하죠.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잡종이 있기 때문에. 잡종 교배 시에는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맞죠? 아까 분리 법칙에서 봤죠? 근데 얘가 열성끼리 하면 교배 시에는 우성이 불가능한데, 얘가 보이면, 그러니까 이게 보이면 그냥 하면 되는데 얘는 뭐라고 단정을 못 지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보이면, 위에 게 보이면 그냥 하면 됩니다. 그렇게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보이면 찾는데 이것보다는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상인지 성인지 구분해야 되니까, 상유전인지 성연소체 유전인지 구분해야 되는데, 이 반성유전의 특징을 찾는, 반성유전 특징을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립을 하면 되는 거예요. 했을 때 얘가 해석을 했는데 이게 성립하면 얘가 상 또는 성이에요. 몰라. 상도 되기 때문에 모르는데, 얘가 성립이 안 되면, 무조건 성립이 안 되면 얘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중점적으로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알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가계도 작성을 해서 가계도를 열성 유전자형부터 3번이죠. 부터 작성해서 보면 되는데, 하여튼 요거 두 개로 많이 봅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감이 안 오잖아요. 맞죠? 요까지 공부를 하시면 제가 수요일날 강의를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